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자, 오늘 이야기 조광조. 조광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조광조 하면 소격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 소격서가 무엇이냐, 또 한 번은 자료 한번 봐야죠. 우리가 또 너무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 번씩 읽어보고 체크하고 넘어가야죠. 자, 조광조. 성리학자. 1482년, 1520년. 김종직, 김괭필, 문화. 그리고 중요한 거, 성리학 이론서 보급, 소격서 철폐 등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그의 문화생인 백인거를 통해 율곡 이이에게 전해졌다. 명종 만렵에 살인파 홍구파를 몰락시키고 집권에 성공하면서 성이나 성형화되었다. 소격서 철폐. 자, 소격서. 도교의 영향을 받아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던 조성의 관청이다. 소격서. 고려시대의 소격서와 유사한 도교 관련 관청은 복원궁, 신격전, 정사색, 소전색, 태천관, 태일천, 구효당, 청계백서 여러 곳이 있다.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살인파의 강한 요구로 혁파되었다가 김효사와 조광조 아웃되고 1520년 다시 세워졌고, 임진왜란 와중에 제사가 폐해졌고, 이제 한반도 세태에는 다시 세워지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등장하는 소격서. 이 소격서의 실체에 대해서는 또 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다른 연결성하고 연결하면서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갑니다. 자, 소격서. 자, 조광조는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에서 자주 비교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죠. 마르틴 루터로 가장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 한번 또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1483-1546 독일의 종교개혁가,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였으며 훗날의 종교개혁에 일으킨 인물이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 1517년 95개 논제를 게시함으로 당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던 도미니코의 수사이자 설교자 요한 테첼에 맞섰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를 받았지만 오직 성경 권위를 앞세우면서 성서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거부하였다. 보름스 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로부터 같은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함으로 결국 교황에게 파문당했다. 이것을 종교개혁의 시작.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의 95개 논제. 자, 이제 마르틴 루터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자, 마르틴 루터, 조광조. 물론 연대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패턴상 대표되는 인물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격서입니다. 조광조도 이 소격서, 도교 제사를 지내던 곳. 소격서 페이지. 그러면 마틴 루터는 무엇하고 싸웠는지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교황 레오 10세. 교황 레오 10세 조바니 디 로렌초 데 메디치가죠.
제2위 중에 1513년, 1521년 제2위 중에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제부, 판매, 승인. 이로 인하여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여 1517년 종교개혁이 촉발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캡처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캡처해 놓겠습니다. 소격서. 바로 성 베드로 대성전. 이 이야기도 꽤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소격서가 바로 베드로 대성전이 되겠죠. 자, 중요하니까 빨간색. 좀 키우겠습니다, 글자. 꽤 많이 나왔죠. 금성이 살리는 이야기 가설에서. 꽤 많이 교차되는 거는 꽤 많은 다른 단면들하고 연결했을 때 실체가 드러나기 좋은 거죠. 자, 이게 소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하기 전에 댓글 좀 한번 보고 그만에 댓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제가 댓글에 이제 대부분 뭐 답변은 다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좋은 댓글 있으면 그리고 꼭 제가 이제 뭐 이 멤버십 분이나 또 꾸준히 들으신 분들 중에 소화 잘 되신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댓글을 만약 달았다 그런 거는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네이버 카페에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댓글은 한 번씩 읽어주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멘트 새로운 분신 같은데 일본 역사는 정말 코미디 교토, 기무덤, 후쿠오카 조선 전쟁 중에 보존 식량으로 쓰임 지금도 팔고 있어요. 그 당시 조선과 전쟁을 했다면 무기는 더 발전했을 거고 그런데 미국 흑선이 등장하자 죽봉 들고 싸우려다가 포기함. 가장 백제스러운 곤충의 양식과 고구려 백제 신사화전 어떻게 보면 한반도보다는 더 삼국과 가깝죠. 아메리카에서 이동으로 역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이분은 짧게 달았지만 물론 금성에 해야 되는 이야기 주로 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가끔 했던 가설의 맥락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지금 은하철도 999 보시고 이거 5년 전주죠. 시즌 X니까 뭐 밴더빌트 향수도 유명했고 밴더빌트 대학 자금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분히 다시 들어봅니다. 아직은 어렵네요. 그렇죠.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병희님,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눈이 뻔히 보이는데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시느라 애쓰는 모습이 짠합니다. 제가 이제 단 몇 사람이 어느 정도만 이해하고 들어도 있으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싶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화들 잘 하시고 금성이 살리는 이야기가 안드로메다급으로 여러분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화가 되면 머리가 열리면 정말 간단하고 심플한 이야기인데 그러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우상, 머릿속에 프로파간다, 머릿속에 키워드 그 단순함에 빠져나오기 힘든 거고 역으로 그 단순하게 세뇌하는 강렬함이 체계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와 종교와 정치와 문화의 그 대중 프로파간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대중들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조광조. 그래서 소격서가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간단하게 또 중요 부분 하면 바로 이 성 베드로 대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면제부 발동. 이게 중요하고 바로 이게 조광조가 소격서를 폐지시키자 라는 거하고 일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교, 옥천, 상청, 태청. 자,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뭐 도교, 자,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도교에서 옥청, 상청, 태청, 뭐 이런 이야기도 다. 그리고 또 이게 굳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려놨는데 제가 카페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옥청, 상청, 태청, 뭐 트리폴. 자, 이게 조로아스트교회 또는 기독교회, 불교회, 인도교회 다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삼위일체, 트리카야, 부처신화, 티벳, 인도. 이건 이제 종교적인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너무 딥하게 빠질 수 없다. 아버지, 아들, 뭐 하나님. 이게 이제 성령이냐 여자냐 마리아냐 또 이런 논법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보시면 중요한 거는 이 근본이 어디에서 이야기가 출발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소격서가 바로 이 베드로 성당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시대의 베드로 성당이 여기가 맞느냐? 그거에 대한 거는 물음표. 자. 그랬을 때, 뭐 이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이야기했고, 오늘도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삼위일체라는 이 근본적인 어원이, 물론 종교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 언제나 제가 금성의 사이드 이야기에서 했던 최고의 명언 중 하나. 자, 그걸 쓰자면, 자, 종교는 역사와 정치의 허물이다. 즉, 이 허상의 제국이다. 이거는 바이 금성산이죠. 자, 이 멘트는 바로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에서 금성산이 하는 말이죠. 자, 이건 한 페이지를 또 만들겠습니다. 바이 금성산.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 종교와 역사, 정치의 실체 허물이다. 또는 큐브론으로 이야기하면 파편이다. 파편의 흔적이다. 하지만 왜곡되어졌지만 실체의
DNA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반도 세트의 역사가 프레임적으로, 기록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추적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또 실체를 접근할 수 있는 그 기준 라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똥도 약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성베드로 대성전, 성베드로 대성전. 자, 이것도 좀 글자를 써놔야지. 제가 이제 이거는 PPT로 지금 그 카페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카페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걸 한 번씩 그 보셔도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제가 기존에 다 했던 걸 파일 정리, PPT 정리를 안 남겨놔가지고 사실 후회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앞으로 좀 하면 되니까 어차피 맥락적으로는 지금 기록을 남겨놔야 더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카페에다가 뭐 필요하신 한두 분들은 있을 것 같아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렇게 PPT 파일에 이렇게 보시면 열리나? 이렇게 보면 이제 파일들 이렇게 쭉 PPT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궁금하신 분들, 뭐 사진 자료들 찾고 싶은 분들은 이것들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용도로 제가 이제 PPT를 계속 오래전부터 남겼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다시 이제 또 올해부터는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자, 성베드로 대성전. 자,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교 이 부분은 좀 오늘 도교. 자, 이 표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격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격서는 도교의 영향을 받아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는 조선의 관청이었다. 관청입니다. 관청. 물론 이제 한반도 한자 기록을 100% 이 개념으로, 관점으로 또 재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강면을 비교 교차하는 개념이고, 또 한반도 기록의 뉘앙스로 또 이해를 하시면서 양쪽 거를 비교하다 보면 좀 더 실체에 가까워지지 않겠느냐. 자, 그랬을 때 이 도교는 도교의 창시자 오두미두, 천사도 창시자인 후한 AD 25, 장도릉 AD 34, 도교를 말하는 최초의 사람은 북위의 구겸지, 교단을 도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 고대 중국의 전설상의 통치자 황제와 도가의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노자를 신봉한다고 하여 황노사상, 황노교라고도 한다.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한 도가사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노자, 장자 타는 도교 라인이 있고, 장도릉, 후한, 뭐 도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자, 오두미두 자주 이야기했죠. 천사도. 자, 장도릉, 구겸지. 자, 그러면 이 표, 자, 제일 중요한 거, 자, BC하고 AD 이 가운데 지저스가 검색해야 되는 이 가설은 이쯤에 이게 대박구가 되는 거죠. 이 서인, 자, 이쯤에서 정립이 된다.
물론 이거를 이제 정확히 보면 송명이약 큰 틀에서는 이 송명이약이 등장하는, 또 더 길게 보면 서인 때, 청나라 때,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게 사도세자, 디주론, 큐브론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표는 꽤 중요한 표인데, 그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기였던 역추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송명리학이 완성되는 시절에 생겼을 수도 있고, 서인이 등장하는, 즉 이이가 등장하는 서인 1366 이이죠. 이. 자, 그리고 이이는 마테오 리치, 그리고 이제 이 후에 이제 사도세자까지, 뭐 사도세자도 장언세자죠. 장언세자. 하늘에 바치는 장언세자. 이 이야기는 아시는 분들만 알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역으로 생긴 거다. 주자 중요하고, 자, god는 갓은 역으로 dog, 굉장히 중요한 거다. 계신, 계대지를 프로파간다로 빠뜨리는 신이다. 자, 계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CAD, 이 AD에서 AD 34, AD 365에 등장하는 장도릉, 북위의 구겸지 등장하는 거고, 자, 송명이약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빼고, 자, 이거 송명이약의 주의, 주작, 주부자, 정호, 이, 주도니, 오경, 여기서도 짬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27년, 1279년 백룡교가 등장합니다. 남송에서 모자원, 무생노모, 자, 무생노모 이미지하면 이렇게 등장하고, 뿔 중요합니다. 이건. 자, 그리고 무생노모, 모자원, 1200, 그리고 이 백룡교하고 관련 있는 게 바로 또 이게 또 십자군하고 관련 돼 있는 겁니다. 전쟁하고 십자군.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 이 백룡교가 원명, 또 청나라 말 등장하는 그 민중 군대 세력이 되는 거고, 자, 천년왕국, 백령교, 이것도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자, 백령교, 남송, 모자원, 백년종에서 기원한다. 여차. 중국이 몽고의 지배를 받던 13세기 이민족에 저항하는 사상, 미륵신앙이 합쳐서 이게 전쟁하고 종교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의 대중들을 군대로 세금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현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끔 세금 내고 목숨 바치고 그거를 프로파간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종교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드렸을 때 백령교는 최고의 신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시한 무생무모, 인간타락, 미륵불이 와서 흩어진 자녀를 거둬 천년왕국을 실현시킨다. 자, 이런 게 이제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천년왕국 밀리니즘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교도 짬뽕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 표를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 예수라는 캐릭터는 후에 정리가 된다. 그전에는 더 붓다에 가깝겠죠. 굳이 또 부처하고 예수 두 명을 비유했을 때는 붓다에 가깝고, 더 길게 보면 당군령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당군은 누구냐? 그거는 현재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지저스가 생기는 포인트점은 후대다. 그 후대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송명리학이 등장하는 주자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정리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백령교도 등장해서 모자원 이야기도 등장하고, 이 비슷한 사례가 여기 엮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서인이 등장하는, 마테오리치 등장하는, 그 다음에 그 후에 영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송자, 자, 베드로를 칭송하는 송자가 등장하죠. 이 장안세자 이 분기점에. 자, 그래서 역으로 이 살인, 즉 성리학, 송명리학, 살인파, 서인들에 의해서 재조명된 사건들이다. 요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거는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화 안 되는 분은 소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짬뽕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 개신교로 믹스 현상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역사와 그 시대의 정치를, 그 시대라고 하다. 그 시대 정치의 허물이다. 종교는. 요거는 굉장히 높은 난이도, 함축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소화되실 분들은 방금 제가 한 개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소격서가 성 베드로 대성전이고 조광조가 마틴 루터다. 물론 이 마르틴 루터, 즉 종교계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한반도 기록으로 이야기하자면 혈량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이 바로 서인이다. 서인의 선배들이 되겠죠. 이들이.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위클리프, 윌리엄 딕테일, 야노스, 이런 라인이 이제 우리가 고려에서 등장하는 정도전 라인. 정도전하고 같은 정몽준 라인들이 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혈량과.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조광조, 마르틴 루터가 이 성 베드로 대성전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소격서 페이지, 조광조의 소격서 페이지다. 그러면 그랬을 때 소격서가 과거에 도교가 되는 거고, 도교적인 형태를 갖고 있겠죠, 소격서가. 그랬을 때 그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천주교적인 것은 아닐 수가 있죠. 도교적인 것. 표현적으로. 자.
이거는 조선시대라는 시대, 명나라 청나라를 관통하면서 등장하는 모양이고, 그러면 그 이전의 모양은 역으로 이슬람적인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건축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천주교하고 관련되는 연결 라인은 이슬람이 되는 거고, 이 이슬람과 천주교를, 개신교를 합쳐야지 유대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교가 되는 거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 이슬람 성전하고 천주교 성당이나 성전이 큰 패턴에서 건축적인 것에 있어서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약간 액세서리 바뀐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건축 양식으로는 이제 더 이슬람이 더 올드한 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랬을 때 다시 지금 시간 좀 보겠습니다. 31분. 길게 한 것 같은데 좀 짧습니다. 자, 이걸 다시 봤을 때, 자, 자, 오늘의 이야기. 자료가 많습니다. 잠시만.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자, 이걸 오늘 한번 좀 보겠습니다.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이 모스크는 슐레이만 대제 때 만들어집니다. 연도표가. 자, 모스크는 슐레이만 자신의 영묘는 그의 아들 후계자인 셀레밋의 명령에 따라, 잠깐, 영묘가 아니죠. 자, 이 슐레이만 대제가 만드는, 슐레이만 대제 때, 슐레이만 대제가 1520년, 1566년, 잠깐만. 정확히 태어난 거는 1494년, 사망이 1566년. 이 슐레이만 대제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를 짓습니다. 손상.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는 1660년 대화제의 피해로 입었고 술탄 메흐메드 4세에 의해 복원되었다. 자,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그리고 이걸 구글에서 찾아보면, 물론 소피아 성당은 아니고, 구글 어스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어스는 다음에 볼까요? 쓸데없이. 자, 아무튼 요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즉, 이 성베드로 성당하고 만들어진 연대가 좀 비슷한 오스만의 슐레이만 대제의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이게 이제 이 사진들은 지금 성소피아 성당하고 좀 섞여 있는데, 이번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600년, 60년에 화재로 손상되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유명한 게 런던 대화재가 1666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올드 그 바우르 성당이 영국에 있는 게 화재로 날아가죠.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집어만 놓겠습니다. 중요한 건 성베드로 성당 소격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슬람 이야기를 왜 하냐?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로 록셀라나. 잠깐 그때도 이야기했죠. 록셀라나. 록셀라나. 그리고 슐레이만 1세가, 즉 솔로몬 왕이죠. 록셀라나. 위키피디아로 보겠습니다. 록셀라나. 이게 귀찮아도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한 번씩 또 찾아보니까 이 길을 따라서. 자, 록셀라나. 휘렘수탄. 유명하죠. 휘렘수탄. 슐레이만 1세. 자, 슐레이만 1세. 좀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막 욕심내서 많이 알려주려다가 준비했던 거 이야기 안 하는 게 대부분이라 좀 띄엄띄엄 쉬어가는 이런 내용이 낫지, 막 달달달 외워서 막 빠르게 말하는 유튜버스럽게 그런 거는 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입력을 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슐레이만 1세. 오스만 제국의 가장 오랜 통치자 수탄이었다. 오스만 영토에서 슐레이만 입법자로 되고, 자, 후렘 수탄과 결혼했습니다. 오스만의 전통을 깨고 슐레이만은 자신의 하렘에서 온 여성, 하렘 중요하죠. 오스만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고 예술문화, 건축의 발전을 감독했습니다. 유럽을 정복했고, 여러 가지 또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슐레이만의 치세. 자, 이스탄불의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슐레이만은 수석 건축가 미마르 시나이가 건설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동시대에 우리가 베드로 성당 또는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건설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록셀라나는 간단하게 크림 노예 무역을 통해 오스만 제국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끌려갔습니다. 자, 망하고 노예가 됩니다. 그녀는 황실의 하렘에 들어갈 이름을 휘렘으로 바꾸고 계급을 올라 술레이만 수탄 총애를 받는 후궁이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후궁이 되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여왕이 되는, 그리고 미래의 수탄인 셀리미세를 포함하여 6자녀를 두었습니다. 휘렘은 오스만 제국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여자가. 그리고 무덤이 바로 슐레이마니의 모스크의 단지 내 영묘에 묻혔습니다. 슐레이만과 관계가 좋고, 터키 역사, 이건 빼고, 휘렘 하세키 수탄이라는 칭호를 받는 최초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1세기 동안 사용된 이 칭호는 오스만 궁정에서 황실의 왕비, 대부분이 노예였음, 막강한 권력을 반영하여 오스만 공주보다 더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오래된 관습을 깨고 미래의 오스만 술탄을 위한 새로운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의식에서 결혼하고 왕위 계승 문제에서 특히 왕비에게 궁정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휘렘 하세키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은 최초의 왕비가 됩니다. 하세키 술탄은 오스만 술탄 수석 배우자에게 사용되는 칭호였다. 후년에 이 칭호의 의미가 제국의 배우자로 바뀌었다. 슐레이만
대제의 수석 배우자인 합법적인 아내 후렘 술탄이 이 칭호를 받는 첫 번째 소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세키 술탄. 쉽게 그냥 여러분 이제 이 록셀라나 모르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노비에서 후궁되어서 여왕이 되는 케이스 오스만 제국에. 자, 그래서 록셀라나 슐레만 대제 그리고 하세키 술탄 록셀리나 노예. 자, 이게 제일 크죠. 록셀라나 노예에서 황후로 슐레이만 대제 오스만 제국 사상 특이한 술탄이었습니다. 기존의 법을 깨고 노예를 여왕으로 그리고 칭호를 줍니다. 하세키 술탄. 이 하세키 술탄이 누구냐? 바로 조선사에서는 정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전난정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잠깐 이거 그래도 한번 읊고 가야죠. 자, 정난정. 전난정 1560년 1565년 윤원영의 본부인 연안 김씨를 독살했다는 의혹도 있고 윤원영의 애첩이자 출생 그녀의 모친이 노비가 된 것에 역모에 연좌되었고 록셀리아는 전쟁에서 진 거고 젊은 시절에 문정왕후 동생인 윤원영의 누나가 차비되었다. 훗날에 김한노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고 업무를 발각되자 김한노가 사사되고 김한노의 진려였던 윤원영의 부인 김씨 윤원영과 문정왕후의 묵인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안방 주인이 되었다. 윤원영이 이조 판서에 오를 때 정부인으로 의정부 우의정과 영의정에 오를 때 정경부인의 착고가 올랐다. 정경부인은 오른 후에 고래 자주 들어 명종과도 친분이 두터웠다. 정경부인. 조선시대 정일푼 종친 부인으로 종일푼 종친 부인에게 주던 내명부 관득 봉자 좌기이다. 정경부인. 자, 영의정. 자, 영의정은 의정부 정일품 최고 벼슬 삼정승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경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정경부인 칭호. 록셀라는 하세키 술탄 칭호 같은 겁니다. 휘렘의 하세키 술탄 칭호 최초반에 있는 왕비 아까 보셨죠? 그래서 하세키 술탄 정경부인 정난정 정경부인 다시 거꾸로 말하면 록셀리나가 되는 거죠. 카피를 해놓겠습니다. 이걸 같이 때려놔야지 나중에 이것도 예전에 간단하게 제가 예고 방송은 했던 것 같은데 자, 록셀리나가 전난정이 되는 거고 정경부인이 바로 하세키 술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윤원영이 영의정이 되는 거고 삼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윤원영 가문이 역으로 오스만 제국 즉 역사가 동일하게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조선 역사의 전기 조선 전기 중종 플러스 명종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동일한 그때 당시 권력 가문이니까.
일단 요렇게 오스만.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조선 전기 거하고 굉장히 많이 이꼬르가 됩니다. 그 누누이 이야기했죠 제가. 조선 전기 역사하고 오스만 뭐 형제법 살인까지 이방원 이야기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들 세종대왕하고 약간 이슬람적인 거 너무 크다. 이렇게 파일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 이거 PPT 보시면 여러분도 도움 됩니다. 정말 이게 제가 헛된 짓이 아니 그거를 누군가는 깨달음이 가지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록셀레나가 바로 전난정이다. 전난정. 노예에서 황후로, 노비에서 정경부인으로 이해되신 분은 이해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시간을 또 줄여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또 나중에 다 합니다. 지금 다 계속 좁혀가는 거라.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바로 이 성당이 기록적으로 또 이 시대의 물론 소격서적 관점으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성당하고.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나 이슬람의 여러 성당들, 성소피아 성당 또 이름이 뭐죠? 슐레이마니의 모스크가 비슷비슷한 겁니다. 자, 구글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글어스 가보면, 자,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에는 이런 모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슐레이마니의 모스크, 이쪽에 있고, 자, 이쪽에 이제 성소피아 성당은 이쯤에 있겠죠. 아야소피아는 여기 있고, 건너편에도 많이 있죠. 모스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이스탄불이 가장 모델이 된 지역이 뉴욕이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그래서 이스탄불. 자, 이것도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게 동일한 컨셉의 다른 건축물들, 후대에 재정립된 건물일 수 있는 게 기록적으로 따지면 바로 이 전난정이 록셀리나가 되고, 이 록셀리나가 산, 윤원영이가 산 중종 명종 시대 중종의 부인 명성황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광조를 등용한 애가 바로 중종이고, 중종의 부인이 문종왕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명종의 어머니가 돼서 뒤에서 그림자 정치를 하는 거고. 자, 중종 제2위 김효사와 조광조를 등정하고 갑자사와 성리학, 살인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훈구 세력이 되는 게 차가 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정왕후 윤씨가 있는 거고, 문정왕후 윤씨의 윤원영, 문정왕후의 남동생이 되는 거죠. 외척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스만이 외척 세력하고 가까운 거죠. 그래서 역사가 하나의 중심이 된 역사는 이 처가로 또 남자 쪽, 여자 쪽 가문으로 각각의 가문으로 갈라져서 쓰여지는 가지가 펼쳐지는 뿌리가 펼쳐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광조 시대의 소기역서 베드로 성당 하면 중종
명성황후, 윤원영, 전난정이 등장하고 정난정이 바로 록셀리나가 되게 되면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A가 A다, A가 B가 B다라고 안 떨어집니다. 하지만 큰 패턴의 주요 요점, 사건, 건축, 사상적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경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체는 사라졌고 갈라져서 새롭게 재정립돼. 우리가 맞건 틀리건 금성이 살아있는 이야기는 오리지널 무대, 오리지널 것은 동부 13도, 5대5. 미국의 동북부, 미국의 북아메리카의 동북부 쪽에, 동쪽의 북쪽, 북아메리카의 동쪽, 북쪽에 실체가 존재했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건 틀리건 그렇게 이야기를 좁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좋은 디테일한 자료가 나오면 누군가가 더 접근을 하겠죠. 자,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자, 그래서 이 할렘이라는 게 일본 역사에서는 오오쿠로 등장하는 겁니다. 에도 막부 시대. 오오쿠 지역. 할렘.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적인 거, 일본적인 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에도 막부. 이 부르몬가하고 굉장히 밀도가 깊다. 자, 그래서 마담드 퐁파트루가 루이 15세를 위해서 만든 사슴정원이 있죠. 사슴사냥터로 이야기 되어지면서 이슬람의 할렘을 본떠서 만든 사슴정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슴정원에 대해서는 내가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짧아졌나? 사슴정원도 지금 카페 좀 지우고 이 사슴정원 관련돼서는 다음 편 할 때 좀 마담 드 퐁파트루 루이 15세 이야기를 할 거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뜨린 이야기가 지금 보니까 사슴정원 관련돼서 자, 이거는 재미삼아 할 건데 다음에 하고. 자, 그랬을 때 이 오호쿠 할렘 일본 거하고도 연관되고 프랑스하고도 연관되면서 루이 15세 때 마담 드 퐁파트루가 사슴 사냥터의 작은 집에 사슴공원 이런 건 이제 피자 게이트 기타 등등 소화성애 점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는 걸 수가 있겠죠.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10대의 소녀들과의 성관계, 첩배 관계, 그리고 권력으로 올라가는 여왕들의 이야기. 그 윗버전이 바로 록셀리나 정경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거 이전에 이제 그래서 이 소격서에 등장하는 삼위일체, 옥청, 상청, 태창, 도교적인 관점, 기독교적 삼위일체, 뭐 이슬람적 삼위일체, 조로아스트교 삼위일체, 불교적 삼위일체. 불교가 삼위일체가 있나? 그 불교도 있죠. 자, 이거의 본질에 이 종교적 본질은 방금 말한 종교는 역사의 그 시대의 정치, 그 시대의 정치의 허물이다. 이 정치. 이 정치를 이미 이야기했죠. 프리메이슨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거 관련된 게 그 관련된 게 바로 이거죠, 이거. 바로 세기둥의 비밀. 그 3개 괴삼 3개 상공위원. 제가 세기둥의 비밀 이거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면삼, 삼괴, 삼공이연. 이 이야기죠. 회화나무 이야기. 괴화. 괴화나무, 회화나무. 괴자지만, 괴화지만, 회화로 읽죠, 우리가. 이 면삼, 삼공이연. 회화나무, 우리가 자원급제하면 꽃을 달아주는 그 나무의 꽃. 그리고 학자수, 스콜트리, 스콜라트리. 이거는 어원입니다. 외국 어원도 스콜라트리라고 하고 학자수라고 이야기하는 회화나무죠. 회화나무. 옛날 주나라 때 회화나무, 주나라죠. 저거 왜 적어지지? 가운데. 주나라 때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황제를 만나는 곳. 세그루 나무. 회화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죠. 회화나무가 되는 거고 이 세그루 나무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정승을 의미하는 거죠. 삼정승의 유래죠. 그러니까 황제를 만나는 장소. 그리고 삼정승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걸 학자수라고 하고 외국에서도 어원이 스콜라 철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로 회초리를 만들고 또 동양에서는 회초리 공부할 때 정신 차리라고 회초리 만드는 나무, 괴화나무. 꽃은 의사화라고도 하고 이게 삼정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삼, 삼괴, 삼공이연. 주나라 때 왕을 만나는, 즉 갓을 만나던 삼정승 스리나무, 스리트리가 되죠. 나무는 회화나무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자하고 관련 있는 회화나무죠. 그래서 면산 삼계 상공이원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3기둥이다. 프리메이슨이 철학은 여기서 등장한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종교적으로 삼위일체, 심플리즘으로 정리정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대중들을 프로파간다를 하기 위해서는 심플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청당 지옥, 예수 전국 불신 지옥. 대중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를 글자를 모르니까 심플한 메시지로 종교에서 프로파간다가 작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검은색과 흰색의 흑백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기둥은 결국 여기 세기둥 있죠. 세기둥.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뭐 1월 성신, 이스라엘, 달과 해와 별들, 엄마, 아빠, 자식들. 거기서 이제 여자를 없앤 게 아빠, 아들, 성령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개소리가 그 개소리입니다. 근데 이 본질은 바로 프리메이슨에도 세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3을 상징하는 삼일체를 상징하는 세 가지 섹션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별거 없죠. 사실 종교나 역사나. 이게 자꾸 막 화려하게 건축으로, 그림으로, 상징성으로 풀어가고 막 그 골머리 때리니까
그런 거고 본질은 시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우치면 쉬운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예, 그리고 이제 종교에서 삼위일체로 넘어가서 이제 수많은 가지수로 등장하는 거고 이거의 본질은 프리메이슨의 본질도 결국은 주나라 때 황제를 만나던 정치사, 인간사에서 다 펴져 나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면삼, 삼계괴, 삼공이연, 즉 삼정성하고 관련이 있다. 삼나무하고 관련이 있다. 세 가지 나무다. 자, 소화들 했을 거라고 보고, 자, 이거 나중에 수정하고, 자, 후원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